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자, 박진호 논설위원, 여야가 오늘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논의 사항이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그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이제 전향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 아직은 이제 세부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상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 이사들, 그러니까 기업 이사회의 이른바 그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소액 주주들도 회사의 이제 부당한 정책에 대해 경영 정책에 대해서 뭐 소송을 건다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건데 지금 감사위원을 이제 이사진하고 통합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이 감사위원은 말 그대로 기업을 좀 감시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냥 대주주의 뜻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가까운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감사나 감사위원도 대주주의 뜻대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 역할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반론이 많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나 지분 관계인들이 최대 의결권을 3%, 지분의 한 3%밖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또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감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집중 투표제인데 지금은 이제 소액 주주들은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사를 5명 선출하게 되면은 소액 주주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5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또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줄 경우에 그 후보자에 집중해서 투표를 하면은 이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당선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집중 투표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독립이사는 기존에 이제 사회이사를 이름을 바꿔서 독립이사로 해서 그 권한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주주총회라는 것은 이 주주총회에 꼭 소액 주주가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주주총회에 더 참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참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3% 룰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좀 밝혔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야당에서도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 새로 부각된 것은 3% 룰을 제한하는 대신 이 감사위원회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제안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요.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국민의힘 입장 변화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김종훈 대변인, 이 상법 개정안은 위험한 법안이다 이런 입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선회를 했어요. 일단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로 반대에서 찬성으로 갑자기
돌연 뭐 입장 선회를 한 건 아니고요. 예. 대안을 내놨었죠. 지금 상법은 그야말로 이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계, 산업계 입장에서는 헌법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네. 이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경제 관련된 산업 활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이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은 이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그 영향이 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큰 상법 개정하기 전에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부터 먼저 이 개정을 합시다라고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이 대선 기간에 항상 자본시장법을 먼저 하는 것이 기업 경영 활동을 안전적으로 보장을 하고 이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하고 나서 기업의 여건도 바뀌고 또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부권이라도 있어서 그게 유예가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법을 밀어붙인다면 좋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서 한 발 더 물러나서 배임이라든가 네. 바로 기업 활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게 바로 배임입니다. 이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배임과 뭐 횡령은 이 특정 그 돈에 관련된 것이니까 예외고요. 경영 활동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이 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완화하는 그런 개정이라면 찬성을 하겠다라고 이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이 받아들여지가 않아가지고 방향을 옆으로 튼 것이다.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기로 반대해서 찬성을 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초기에 해주셨듯이 이렇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주식은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당히 반영을 한 그런 것이 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라고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전용기 의원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3%를 그러니까 감사나 감사위원 뽑을 때 대주주의 투표권을 3%로 제한한다. 요건 좀 양보할 수 있다 이랬다가 또 다시 놓는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의중도 좀 영향을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야가 협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이후에도 추가적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제안한 것이 감사위원들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역할이 들어간다면 양보하겠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신뢰성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3,000을 넘고 뭐 3,100도 넘었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외국인 투자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의 신뢰성을 회복했고 투자할 가치를 느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상법을 개정해서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 딱 적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 전에 들어보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해치는 방안의 상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좀 고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주주들이 결국에는 주식을 사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한 개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너 마음대로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주주들을 믿고 가는 방향만이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개정과 내일 있을 본회의 통과 여부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이 부분은 좀 합의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짧게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주주 중심의 경영 활동을 이끌겠다라는 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주주가 이 기업의 이해 집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중인데요. 사실은 건강한 주주 중심의 경영 활동은
오히려 권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주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적대적 M&A. 우리가 뭐 삼성이라든가 SK, 소버린 이런 그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약 한 10% 안팎의 지분으로 그 자체의 경영권을 아예 접수를 시키겠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소송을 제기를 한 거 우리 기업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바로 상법 개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 적대적 M&A라든가 불순한 의도의 외국 자본 이게 무슨 행동주의 펀드라고도 요새 얘기 들었죠. 바로 그거에 대한 경영 활동에 매우 위축 또는 실제로 M&A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라고 기업 측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대적 MMA를 통해서 기업이 하나가 망가지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추가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막아서 이 적대적 MMA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이렇게 적대적 MMA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먹고자 하는 기업 사냥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아예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지 이런 뭐 오너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시키면서까지 그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당 그 주주에 의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불법이나 이런 기업 사냥꾼들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제도권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염려들이 좀 해소가 된 합리적인 상법 개정안이 좀 도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한편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로 한 발 다가서고 있다면 여야 간의 추경안 합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 탕감 대상자에 외국인이 포함된 걸 두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0명이 있는데 이 2,000명의 채무액을 총 합치면 182억이랍니다.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걸 과연 우리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경까지 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 전용기 의원,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지금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채 탕감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자세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재석 의원의 합리적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이 빚 탕감 정책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결국에는 노동권까지 상실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외국인까지 빚을 탕감해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강력한 심사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유들은 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동호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은 외국인까지 포함된 빚 탕감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른바 3법 개정안에 타협을 하면서도 추경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요소가 있을까요? 네, 추경 그 자체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금 일단 1차로 13조 원에 대해서 지역화폐라든가 지원금 처음에는 모두 다 25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는데 지금은 이제 선별을 섞었죠. 그래서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나눠주겠다라고 이른바 선별적인 요인을 적용을 하는 것은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경제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은 KDI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관에서 이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마중물 효과가 충분히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화폐라든가 지원금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경이 뭐 김민석 후보자는 국가
채무 비율조차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미국, 일본은 100%가 넘는데 우리가 48%인데 뭘 국가 채무 비율 갖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글쎄요. 참 하나는 알고 둘은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그 원은 찍어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달러나 엔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마치 당선 축하금 조로 지역화폐라든가 지원금을 즉시 뭐 다음 주라도 지금 뭐 나눠줄 태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 성격의 추경이라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 자체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고로지가 않고요. 바로 추경을 하되 그야말로 국가 지금 얼마나 경제난이 심해서 소상공업자가 신음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할 리가 없다. 이게 국민의힘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네, 자 박진호 논술은 일단 민주당은 이 추경안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이 반대가 상당히 좀 심한데 가능할까요? 네,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원래 이 추경안 편성 액수가 한 30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각 상임위를 거치면서 지금 뭐 9조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거의 40조 원에 육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예산들도 있지만 또 야당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증액된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민생지원금이나 이 비탄감 같은 이런 추경 예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정서를 되게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이 정책 집행의 속도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빨리 이게 집행이 돼야 오히려 그나마 좀 기대했던 효과라도 좀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뭐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수 경기 관련된 분이 한계 상황에 좀 몰려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반대를 많이 해서 일종의 좀 발목 잡기 양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경우에는 또 역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적절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막판에는 결국 타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야당에서 주도했던 예산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구조에 가까운 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정치적, 진영적 논리는 조금 배제한 후에 이 예산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밖에만 나가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빈 상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내몰리는 상황 자체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입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에서도 해당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당 주도의 예산과 그리고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예산들을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내일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비탄감 얘기를 아까 저희가 빠뜨렸는데요. 비탄감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일정한 요건 맞으면 비탄감을 해주겠다, 아예 소각을 시키겠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이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에 사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도피성 또는 그 안에서 사업하다가 쓰러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바로 이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온성 아니냐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들이니까요. 상호주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당국에서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